통일교 관련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제 특검에 출석했죠. 9시간 반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요. 조금 전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 10시가 좀 안 돼 이 특검에 출석했던 이 한 총재는요. 이 조사를 받은 뒤 저녁 7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귀가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 한 총재는 이 출석 당시에는 이 통일교 관계자의 부축을 받았고 귀갓길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던 한 총재는 이 조사를 마친 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을 한 일이 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내가 왜 그래야 하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요. 한 유튜버가 이 청탁을 직접 지시했냐고 소리를 지르자 아니라고 강하게 소리치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총재님, 불법 정치자금 청탁 직접 지시하셨죠? 아니야. 특검은 한 총재를 상대로 해서요. 각종 청탁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요. 권성동 의원을 직접 만나서 지금 돈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 청탁을 실행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통일교의 전 간부죠. 윤영호 씨가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대부분의 혐의를 또 시인했습니다. 네, 먼저 이 특검은 한학자 총재에게 윤영호 씨가 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또 직접적인 지시나 사전 승인이 있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가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이 명품 가방 등을 건네며 청탁을 하는 과정에도 관여를 했는지 그 여부도 집중 조사했는데요. 또 특검은 이 한 총재가 앞서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을 하다가 이 권 의원이 구속된 후 어제 출석을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면서 이 강제 수사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이 특검이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통일교 간부 윤영호 씨에 대한 첫 공판도 열렸는데요. 윤 씨 측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는 대부분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안에서 거의 신격화한 그런 존재죠. 한학자 총재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입니다. 미국 보수 정치 진영의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여러 종교를 공격하고 있다 이러면서 한 총재를 향한 특검 수사에 또 날을 세워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깅그리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멘토로도 불리는 미국 보수 진영 원로인데요. 앞서도 통일교 계열의 미국 언론사 워싱턴 타임즈에 쓴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치, 종교에 대해 탄압을 하고 있다며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었죠. 그러더니 현지 시간으로 17일엔 자신의 SNS에 한국의 새 좌파 정부가 여러 종교를 공격하고 있다. 한학자 총재를 파괴하려는 미치광이 같은 의도를 가진 것 같다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 이제 돈을 건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다가 건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측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 그러고서 그 교단의 어떤 현안을 청탁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어제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았는데 하루 만에 특검이 오늘 지금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지금 혐의가 적용됐는지는 아직 지금 속보가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통일교의 어떤 위세라든지 그다음에 교단의 세라든지 또 그게 이제 단순히 종교뿐만이 아니고 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통일교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청구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특검으로서도 아마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또 상당한 부담은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만큼 통일교에서 지금 이제 총재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든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가지고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서 권성동 의원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서는 한학자 총재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거나 또는 지시를 했다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나름대로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일단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지금 소환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갑자기 조사를 응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재판부에 얘기를 해서 구속 사유가 있다라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윤용호 씨 이제 전 본부장이죠. 네. 사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본인이 이제 진술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사실은 권성동 의원도 이제 구속이 된 것이고 지금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는 청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용호 씨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하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학자 총재도 구속영장을 피해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데 다만 이제 영장에 대한 발부는 네. 뭐 증거가 다 이렇게 수집이 됐더라도 뭐 영장 발부는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부가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